쌤튜브. 그림 그려서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예술이 어떻게 밥 먹여주는지 어릴 때 했던 쓸데없는 짓들이 지금의 직업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예술 창작을 하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렸던 댓글 중에 가장 마음에 상처 남았던 악플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99%는 나도 누구 소환 저 뭐 보고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이고 뭐 그림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방식이 다른 컨텐츠잖아요. 내가 이런 스토리를 그렸으니까 너희는 이 스토리를 따라와가 아니라 이런 일 있어? 이런 일도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소환하는 게 가장 많고 야 이거 너냐?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많고 악플은 사실 반대 입장도 그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욕을 하시는 어르신들 몇 분 계셨고 뭐 막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악플을 달 만큼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SNS 뭐 잘 할 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에는 악플들이 많이 달렸죠. 근데 제가 또 연재를 계속 못 이어나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욕먹은 게 아니라 그 직업군을 욕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그린 건데. 그래서 네이버 담당자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거기 플랫폼 특성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진짜 힘들었죠. 그 직업군들을 욕하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직업군들 안에서도 상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특히 간호사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태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상하 관계가 악화돼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면 그 직업군 욕을 먹일까봐 그런 것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작 적은 내부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런 걸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악플 뭐 김범수 닮았다 뭐 이런 것들 악플은 아니죠. 네, 악플 아닌데 저 좋아합니다. 근데 노래 잘하시니까 스타일도 좋으시고 어릴 때는 홍기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김범수. 네, 또 다른 질문. 어디에서 이렇게 정보를 좀 얻는지 아니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게 참 많긴 네. 하지만 어디에서 좀 그런 얘기를 얻는지 궁금했어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어디서 만나고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어릴 때부터 많았고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은 곳이나 길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먼저 저를 알아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알아보는. 제가 좀 사람들 보는 거 진짜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학창 시절 때는 뭘 야리냐고 막 이런.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 보면 계속 보고 있고 뭐 부모님이 좀 걱정도 하셨을 것 같지만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세계 100위 되자 했던 그 친구는 지금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잘 되고 SNS에서 화제가 되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전화해서 그 얘기부터 했어요. 야, 어릴 때부터 했던 말장난으로 드디어 터졌구나. 그 친구는 어릴 때 했던 이상한 막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지금 디자이너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프라다 디자인도 했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 어릴 때 했던 쓸데없는 짓들이 지금의 직업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집중, 쓸데없는 지금 제가 쓸데없다고 하는 건 어른들이 쓸데없다고 했던 그런 관심 갖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평범한 일들을 평범하지 않게 표현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면 사실 그런 거 생각하실 겨를이 없죠. 저는 하루 종일 이걸 어떻게 하면 웃기게 좀 말을 바꿀까? 진짜 상사 싫다.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웃기게, 재밌게, 빵 터지게 바꿀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유지하기 네네. 힘든 순간이 있었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어가기도 하는 원동력이 있었는지. 그게 뭐 당연히 지금 뭐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돈을 벌고 이렇게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만 아까 그 작업실에서 한 5년간 살면서 약간 혼자 간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이거 얼마나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전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그때는 그 아티스트병 이런 거에 걸려서 난 더 괜찮아. 막 물감 묻은 거 그냥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손에 맨날 물감 묻어 있고 씻어도 되는데 괜히 안 씻고 술 먹으러 가고 막 이거 뭐예요? 그럼 저 그림 그려. 이런 게 사실 진짜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나이 때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돈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건 그림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런 내 상상력이나 내 감성이나 내 창작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버는 방식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때도 남들 이렇게 막 빈티지하게 못 바르는데 혼자 막 시멘트랑 뭐랑 섞고 연구해서 그걸로 어쨌든 일을 시작했고 가구도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데 혼자 3D 공부해갖고 좀 더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더 했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나는 계속 아티스트니까 나는 어차피 평생 그림을 그릴 거니까 라는 무한한 믿음 때문에 버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계였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 할 수 있는 일.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거만 없었던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능력과 적성, 평생 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다행히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막 굶어 죽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굉장히 잘 벌었고 일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그런 거는 20대 때 전혀 못했어요. 여행도 한번 못 가봤고 왜냐면 휴가 시즌에 인테리어들을 하시니까 제가 동대문 도매시장 인테리어 했었는데 다 휴가 시즌에 저희는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나면 한 달 한 달 반 일을 하면 바로 뭐 8월 말 9월 이래서 제대로 여행은 30대 때 많이 갔죠. 그래서 작년에 엄청 다녔어요. 6월 말에 또 일본 가서 살아요. 저 3개월 정도. 후쿠오카 갑니다. 놀러 오세요. 인터뷰를 하시고 또 설정만 관심을 갖다 보면 엄청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그렇게 압축해서 공감하게 하시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 한 컷을 엄청 많이 그려요. 제가. 예. 아시겠지만 제가 뭐 10개 그려갖고 자 10개 있습니다. 제가 그렸던 컷들이 지금 한 600컷 정도 되는데 매일 한 컷 그려도 2년 정도잖아요.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웹툰 작가분들이 일주일 연재 한 100컷 정도를 그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야기 스토리로 100컷을 푸는 방법을 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해봤는데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컷 가지고요. 저는 4컷 만화도 많이 그리다가 2컷으로 그려볼까 해서 2컷도 그리고 그러다가 한 컷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SNS에 특화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죠. 아이디어 진짜 지금도 너무 많고 막 그려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선별해내고 좀 깎아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좋은 걸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하려면 한 컷 그림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집중하니까 먹고 살겠죠. 저도.
광고 작업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유머가 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인 네, 것 네. 같은데 진짜 초창기 때 네. 초반에 작업하실 때 뭐 이렇게 컴퍼니 안 난다거나 아니면 혹시 최초로 인정받았을 때 뭐 일화라든지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그림이 알려졌을 때, 뭐 팔로워 그 카스에서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인스탁스라는 후지 이 폴라로이드랑 매달 한 컷씩 1년 이렇게 계약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떤 지금의 이런 위트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인스탁스를 잘 그리는, 이렇게 뭐 올 여름에도 인스탁스 이런 거 막 광고가 많아진 건 사실 제가 이게 약간 유명해지고 나서부터라, 그런 제 톤 앤 매너를 보고 광고가 전 100%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광고만 하거든요. 제가 뭐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하지만 정말 일 잘하는 기업들은 이유가 있고, 그들은 딱 짜서 와요. 저랑 어떤 걸 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많으면 다 넣을 걸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자른 거거든요. 광고 이런 영상들도 있어요. 김 과장 영상도 있고. 장 그 조정석 씨가 연기한 제 그림을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품을 그려달라가 아니라 그 그림의 한 부분을 이렇게 내 컷을 해갖고 보고서가 개판이야 이러면 개처럼 일만 시키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광고계는 아직 크리에이티브 하구나. 근데 결국 까이는 건 위에서 이제 까이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렇죠. 뭐 에피소드 너무 많은데 최근에 정말 컨펌이 다 났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부사장님이 까서 물거품이 된 추석 선물 세트가 있어요. 네. 정말 근데 네.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거 깐다고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좀 아쉽죠. 그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선물로 받기 싫은 1위가 샴푸 세트라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걸 전면에 내세울까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세트 선물 받게, 역시 부장님은 1위시군요. 이거 제일 선물 받기 싫은 1위라고 뭐 이런 거를 표지하자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건 당연히 까였고, 좀 씻고 다니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까여갖고 다들 좋다 그랬는데 부사장님이 까셨대요. 그 되게 다양한 직업 만나셨는데 네. 제일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소방관 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극한 직업이고 다 힘들지만 소방관 분들은 사실 소방관 분들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소방관이 되신 거잖아요.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해 소방관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안 그런 직업들이 너무 많지만 뭐 성적에 맞춰서 아니면 뭔가를 군인을 할까 경찰을 할까 하다가 뭐 이렇게. 근데 소방관 분들은 대부분 소방관의 꿈이 있어서 소방관이 되신 분들이라 진짜 사명감이 엄청나요. 물론 그들도 뭐 일상이 있고 뭐 술도 먹고 하지만 우리가 또 소방관 하면 불 끄는 거만 아는데 구급, 구조, 화재 진압 이렇게 세 개거든요. 우리가 맨날 보는 119는 구급, 구조 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애환이 얼마 전에 또 주치자의 폭행으로 한 분 돌아가신 사례가 있죠. 그분들은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소방관을 보호해주는 법이 크게 있지 않아요. 경찰한테 그렇게 하면 수갑을 채우는데 소방관은 주치자는 취객들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119를 불러서 집에 데려다 달라. 이런 일이 왜 내 주변은 없는데, 내 주변만 없지 정말 많더라고요. 하루에도 몇십 건씩 있고, 그리고 그걸 버릇들이신 어르신분들도 있으셔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빌려서도 하시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물론 어떤 고양이를 구해달라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긴 하지만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진짜 그럴 때 위급한 출동이 겹친 적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소방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신건강 예산이 그때 2014년 15년 당시 1년에 7,000원이었어요 한 분당. 그러니까 정신치료 예산이 그럼 한 달에 600원 정도인데 껌 한 통도 못 먹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데 그런 거에 불만이 없어요. 왜냐? 그냥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동대문 소방서 방문했을 때 옥상에 운동하는 곳과 빨래 넣는 곳이라고 봤더니 군대보다 못해요. 그 시설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도. 근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남자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불만을 표출할 시간과 여력도 없이 그냥 일만 하시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 친구도 그래요.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얘가 단순 무식한 애라. 그 친구는 제 중1 때부터 친구고 100분율 98% 성적이었어요. 100명 중에 98등이었던. 그래서 저기 오토바이 좋아한다고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는 광운공고 야간에 들어갔고 고1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뭐 자기는 엄청 강자가 되겠다. 그래서 죽지나 마라. 군대 제대하고 2년간 연락이 안 됐어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고. 분명히 얘가 어디 빵에 들어간 거 아닌가. 우리끼리 진짜 그런 생각했는데 2년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하죠. 얘는 머리가 백지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들어갔다. 우리처럼 맨날 뭐 이것저것 잡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만한 게 방에 이제 소방관 됐다고 해서 집에 가봤더니 정말 요 정도 높이로 연습장이 다 이렇게 사방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서 역사였는데 물어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식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방식도 있구나. 지금 그래서 소방관이 됐고 아니나 다를까 불 끄다가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근데 지금 뭐 족구에 미쳐 있어서 족구하고 있죠 아주. 네, 그런 정말 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자기네가 어떤 열악한 상황인지 아니면 하는 일에 대해 얼만큼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지도 생각 못할 여력이고요. 그리고 제가 고료는 거의 다 기부를 했는데 그 직업군에 맞는 곳에 기부를 했어요. 소방관 분들은 순직 소방관 자녀분들, 그게 국가에서 엄청 이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정신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이래저래 문제인 것 같아요. 소방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한 1, 2년 사이에 국회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법안을 발의시키셨고, 법은 모르겠지만 뭐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쌤튜브